인간이 운동, 즉 신체 단련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행위의 본질적 목적은 육체적 제약을 줄여 자신의 뜻을 더 자유롭게, 더 잘 펼치기 위함입니다. 육체는 비물질적인 인간의 정신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물질적 우주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인간의 의지 자체만으로는 이 우주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의지는 신체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 물리적 우주에 원하는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실제하게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바로 몸이죠. 병에 걸리거나 통증에 시달리거나 활력이 부족하여 만성적 피로감에 짓눌리거나 신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형태로 변형되거나 내분비계의 문제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빠 정신이 목표하는 바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제한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 신체 단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체 단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체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걸 신체 단련이라고 합니다. 영양, 운동법, 물리화학적 치료법 등의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거죠. 편의상 나누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육체와 정신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신체의 문제는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기적 상호작용은 물질계에서의 생존과 의지의 현실화 모두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나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를 경직시키고 신체의 경직은 정신의 경직으로 이어지며 굳은 정신은 다시 신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닥친 위협에 대한 공포 역시 정신과 신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든다면 가장 이상적인 행위는 차의 이동 궤도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소리만 지르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눈을 감는 행위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공포가 정신과 신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죠. 이런 직관적인 위협이 아니더라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나 예측은 호르몬과 신경계의 교란, 근골격계의 조직에 불필요한 만성적 경직 등을 이야기해 신체의 문제를 일으키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들이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요원들이 자신들의 본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신체를 아무리 단련한다 한들 이런 비물질적 제약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잠재력은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단련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을 갈고 닦는 정신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갈고 닦는 전통은 유사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현대 물질 중심의 문화가 득세하기 시작하며 육체의 발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하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고도의 신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이나 무도가 혹은 극한의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들은 각자만의 심리 훈련을 통해 정신과 육체의 간극을 줄이고 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권을 잃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결과를 내므로써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줍니다. 하지만 훈련이 전부일까요?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당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아주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들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신체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는 법이죠.
그렇다면 심신을 얼어붙게 하고 사고와 시야의 폭을 줄이며 통제를 잃게 하는 원인은 뭘까요? 연령, 성별, 인종, 국적, 직업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크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차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할 임시적 정의이니 본래 정의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주시길 바랍니다. 공포는 물질계의 위협 현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공포는 육체에 종속된 보호 메커니즘으로 생명이나 육체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것, 혹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에 각인된 프로그램입니다. 위험한 물체나 생명체 또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서운 느낌이 들고 피하고 싶도록 만들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일종의 도구죠. 반면 두려움은 비물질적이며 현재 시점에서 실제하지 않는 것, 혹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상상입니다. 형태가 없는 부정적 예측과 상상이 개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실체를 얻어 정신을 옥죄고 가둬버립니다. 두려움이 정신의 족쇄를 치우면 인간의 폭넓은 시야를 잃고 특정한 방식으로밖에 사고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수가 제 기능을 못하는데 뛰어난 신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시도 때도 없이 막아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인류의 발달을 막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부터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